지성인 여러분, 오늘 수동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얘기가 조금 길어, 수동태는. 왜냐하면 예외도 좀 많고, 수동태를 만들 때 사형식, 오형식, 뭐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하고, 각오를 좀 하고 시작을 합시다. 자, 우선은 수동태를 알려면 능동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이 능동태는 스스로 하는 것들을 능동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뭐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디 가서 연설을 들었을 때 능동적인 인간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능동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막 일거리도 알아서 하고 뭐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우리 백패커 같은 데 보면 능동인과 수동인이 막 있죠. 그래서 능동인은 백종원 아저씨랑 안보현이랑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막 알아서 자기 할 일을 막 하는 사람. 수동적인 인간은 김수근이나 아니 김수근? 이수근. 이수근이나 또 누가 있지? 하여튼간 이런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거 썰어놔 그러면 이거 썰고 뭐 저거 썰어놔 그러면 저거 썰고 뭐 이런 사람들을 수동적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수동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시켜서 손수, 움직일동, 손으로 이렇게 해 라고 시켜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것을 수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능동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을 능동태라고 하고, 그럼 수동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자, 능동태가 있지요. 능동태는 나는 다운로드했어. 워크시트를 웹사이트로부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동사를 알고 있어야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B 플러스 PP로 생겼거든. 그래서 비동사를 친구들이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에서도 ing만 쓰고 비동사를 안 써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수동태에서도 과거 분사만 쓰고 비동사를 안 써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비동사를 꼭 첨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B 플러스 PP인데 이 PP는 과거 분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과거 분사를 못 외워서 또 틀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과거 분사는 따로 표를 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표는 선생님이 나중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우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 3단계,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1번 목적어를 주어로 문장은 보통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죠. 이 목적어를 주어로 그 다음에 2번 동사를 B 플러스 PP로 동사를 B 플러스 PP로 자, 조심해야 될 거 시제일치, 수일치 꼭 시켜줘야 돼요. 동사를 여기가 과거형이었으면 비동사도 과거형으로 그 다음 여기가 미래였으면 수동태도 미래로 현재였으면 현재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수일치 주어가 3인칭 단수였으면 일반 동사일 때 s를 붙여야겠죠? 근데 이 목적어는 이 주어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목적어가 만약에 3인칭 단수면은 is를 쓰겠지만 3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이면은 I면은 M을 써야 되고 여러 명일 때는 R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와, 너무 많이 지워졌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째 나머지 여기 목적어 말고도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써주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주어를 바이 목적격으로 자, 요렇게 4단계가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긴 할 거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예를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다운로드 했어요. 워크시트를 웹사이트로부터. 자, 1번 뭐였어?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는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되겠지. 목적어는 을로 끝나는 아이들이 목적어예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워크시트를 그랬으니까 얘가 목적어가 되겠지. 자, 1번 목적어를 주어로. 2번 동사를 B 플러스 PP로. 자, 다운로드를 B 플러스 PP로. 자, 과거분사 만드는 방법이 가장 많은 방법들이 ed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ed를 붙일 때는 과거와 과거분사가 같게 생긴 친구들이 보통 ed를 그대로 붙이지. 자, 나머지 불규칙 과거분사의 경우에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는 나중에 선생님 다시 올려주겠지만 교과서에도 교재에도 표가 있기 때문에 그 표는 딸딸딸딸 외우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공부 다 해놓고 모르는 동사가 나와서 모르는 과거분사 때문에 시험에 틀리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다 외워둡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중간 3번 나머지. 여기가 나머지겠지? 얘를 그대로 옮겨서 써주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 4번 주어를 by 목적격으로. 자, by 쓰고 I의 목적격은 미겠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썼다. 자, 해석은 나는 다운로드했어요. 워크시트를 웹사이트로부터. 자, 여기 수동태로 바꾸면 워크시트가 주어가 됐죠. 워크시트의 입장에서 되면은 다운로드 당한 거예요. 받은 거죠. 워크시트가 다운로드 받아졌어요. 어디로부터? 웹사이트로부터.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이렇게.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 근데 우선 문법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업그레이드 하나씩 갑시다. 자, 보통은 by 다음에 목적격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걸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누가 했는지 모를 때, 그리고 너무 흔한 경우일 때. 뭐 영어는 미국에서 영어는 너무 보편적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한국어는 한국 사람에 의해서 말해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당연하잖아. 그치?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겠지. 너무 당연하니까 이런 거 생략. 그 다음 가위는 널리 쓰여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우리들한테. 너무 흔하잖아. 이런 경우에도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빌딩은 1930년대에 지어졌어요. 근데 1930년대 누가 지었는지 몰라. 이럴 경우에도 by 목적격을 쓸 수 없겠지. 누구에 의해서를 모르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피자가 배달됐어요. 지금 막. 근데 배달을 해주고 없어. 그 사람 가버렸어, 이미. 그럴 때는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누군지 알지. 뭐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뭐 이런 사람들이 해줬겠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사장님이 와가지고 배달을 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뻔할 때 생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농구는 행해졌어요. 많은 나라에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거잖아.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려줬던 게 여기 나오지? 목적어부터 하자. 1번 목적어를 주어로, 2번 동사를 B 플러스 PP로, 3번 여기 나머지가 없지만 나머지, 그리고 4번 주어를 by 목적격으로.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요것도 했었어요. 자, 스위치 시켜야 되고요.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 바뀌어야 되고, 과거 시제일치, 과거일 때는 능동태일 때 과거면은 수동태일 때도 과거여야 되고, 능동태가 will이 들어간 미래일 때는 수동태도 will을 써야 되겠죠. 자, 그다음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들은 요거를 시험에 내시더라고. 수동태를 쓸 수 없는 동사 딸 외우세요. 자,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 이런 것을 자동사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목적어를 갖고 있는 동사는 타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주어를 뺄 수 있는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태를 쓸 수 없겠지. 자, 이런 거는 보통 일형식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거. I go, 나는 가요. I come, 나 와요. I appear, 내가 나타났어요. consist, 선생님이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이 자꾸 나와서 중간중간 끊으니까 아마 맥락이 좀 끊길 거예요. 자, 이해해 주시고. 자, consist, 몸으로 되어 있다.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도 하고요. 또 뭐뭐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있어. 비동사처럼. 그래서 this table consists.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consist of 어쩌고저쩌고 막 되어 있는 게 있거든. 근데 전치사 뒤에는 문장 성분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형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조금 얘는 까다롭다, 그치?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존재해요. 내가 도착해요. 내가 나타났어요.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목적어 없이도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이에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동태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또 하나, 상태나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들도 수동태로 쓸 수 없어요. 요거는 그거하고 똑같지. ing 쓰는 거. 그래서 보통 상태 동사나 소유 동사는 ing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잖아. 동작을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동사들도 ing 할 때 외워놨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외워둡시다. become, 뭐뭐가 되다. resemble, 누구누구와 닮다.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나타나다. 가지고 있다, 속해 있다. 이런 동사들은 상태고 소유이기 때문에 ing도 쓸 수 없고 수동태로도 쓸 수 없다. 목적어를 갖고 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이고, 문제는 풀도록 하세요. 자, 수동태의 부정문. 우리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지? be 플러스 pp로 생겼다 그랬죠? 그러면 앞에 있는 동사가 주요 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들면 되고요. 비동사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는 뒤에다 남만 붙이면 부정문이 되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남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비동사의 의문문은 의문문일 때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니까 앞에다가 비동사를 써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의문문인 것 같은 경우에 만들기가 되게 불편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1번 뭐였어? 목적어를 주어로. 자, 그리고 2번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지금 여기 있는 동사는 circle, 돌다 라는 뜻이죠. 원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얘를 be 플러스 pp로. 자, be 플러스 pp인데 의문문이었어요. 비동사 앞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be 플러스 pp. 그 다음 나머지는 없으니까 안 써도 되고 마지막으로 4번 주어를 by 목적격. 얘는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격이고 뭐고 상관없고 by 다음에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의문문일 때는 앞에 더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동사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만드는데 비동사의 의문문은 앞으로 빼는 거니까 비동사를 앞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업그레이드 하나 갑시다.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지금 이 위에는 의문사가 없었어. 그치? 그래서 그냥 비동사를 앞으로 빼주면 됐는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냥 다 써주면 돼요. 근데 by 목적격이라고 그랬잖아. 요거 선생님이 한번 해보자. 자, 가봅시다. 자, 누가 주어죠. 부셨니? 동사죠. 이 버터 접시를 그러면 얘가 목적격이지. 자, 그러면 목적어를 주어로. 이거 의문문이니까 대문자로 먼저 시작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주어를 be 플러스 pp로. 자, 의문문이니까 비동사 앞으로 빼라 그랬지? 자, 접시는요. 잔수기 때문에 앞에 was 썼어요. 그리고 broke라고 하는 거는 break의 아이고 다시.
뿅. break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비동사도 이렇게 과거형 써줬어요. was로. 그리고 pp. break의 과거 분사형은 broken이에요. 자, 나머지 없죠? 안 써줘도 되고. 그리고 by 목적격. 후의 목적격은 whom이야. 아이고. 요거 다시 써줄게요. 밑에다 써줄게.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보통 같으면은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who, whom 이런 것들은 의문사잖아. 문장을 만들 때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와야 되죠. 그래서 by whom을 앞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 게 by whom was this dish broken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요? 얘는 by whom이 목적격이 주어였기 때문에 목적어로 들어가서 by 목적격으로 들어가서 맨 뒤에 있는 걸 이렇게 앞으로 빼줬지만 자, 의문사가 맨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앞에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던 거. 자, 조심해야 될 거 항상 니네가 틀리는 게 있어. grow라고 하는 게 이거 깨끗하게 선생님이 정리 먼저 해줄게. grow라고 하는 게 일반 동사잖니. 그래서 의문문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 더즈를 써줬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동태를 만들 때는 B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얘는 생각 안 해줘도 돼. 이거를 굳이 어디다가 또 써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요 더즈는 수동태 만들 때 전혀 생각하지 마. 요거 빼고 그냥 grow만 생각하고 문제 푸세요. 요것도 다시 할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자, 1번. 목적어를 주어로. 2번. 동사를 B 플러스 PP로. 현재형이죠? 왜 비동사 potatoes 여러 개네? 근데 의문문이기 때문에 비동사 앞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자, grow의 과거 분사는 grown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가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 주어를 by 목적격으로. she의 목적격은 she, her이죠. 자, 그리고 앞에 뭐 쓴다고? where 그대로 쓴다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목적어를 주어로 막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 먼저 이렇게 써주고 시작해도 돼요. 그게 안 까먹고 더 좋아요. 자, 우리 지금 업그레이드를 여러 개 했었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또 업그레이드를 또 할 거니까. 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합시다. 자, 조동사의 수동태. 얘는 안 어려워. 얘는 안 어려워. 자, 수동태 의문문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B 플러스 PP 쓸 때 우리 원래는 MREs 중에 하나 썼었잖아. 근데 이렇게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가 항상 맨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조동사를 먼저 써주고 B 플러스 PP 쓰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동사 원형이 B로 써준다는 거. 얘도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랑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랑 느낌이 다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되겠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좀 간단하라고 나머지를 안 써주시는 것 같아. 나머지 나올 때 그때 문제에서 같이 봅시다. 자, 주어. 목적어를 주어로 1번. environment. 네, 동사를 B 플러스 PP로 쓰려고 보니까 조동사 있네요. 조동사 먼저. 그리고 B 플러스 PP 쓸게요. 비동사 쓰려고 하는데 조동사 뒤니까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자, preserve는 과거 분사는 ed예요. 규칙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 없으니까 내비두고요. 그 다음 by 목적격. we, our, us. 목적어는 us예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수동태 앞에다가 조동사만 이렇게 놔주고 비동사의 동사 원형인 be를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러 갑시다. 자,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려워요. 여기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되게 어려워. 자, 뭐 할 거냐 하면 4형식 수동태 할 거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5형식 수동태 있을 거예요. 자, 두 개를 할 건데, 이거는 1학기 때 공부를 좀 제대로 해놨어야 어렵지 않을 건데, 보통은 1학기 때까지는 공부를 제대로 하더라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얘를 알려면 우선 1학기 때 했던 거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직,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요 순서대로 돼 있죠. 근데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면 주어, 동사, 얘는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를 얘기하는 거고 직접 목적어는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형식은 선생님이 흔히 에게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3형식으로 바꾸면 을, 전, 에게가 돼요. 자, 지금 친구들 책에다가 필기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아직까지 이 펜 글씨를 잘 못 쓰겠어서 엉망으로 쓰고 있으니까 친구들은 예쁜 글씨로 책에다가 프린트 해야 돼요. 노트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예쁜 글씨를 보고 공부하세요. 선생님 못생긴 글씨 보고 공부하지 말고. 자, 그래서 에게, 을을 3형식으로 바꾸면 을, 전, 에게가 되는데 잘 들어. 자, 이 전치사는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달라져요. 종류가 3개가 있어. 이렇게. 자, to는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to는 너무 많이 있거든. to 전치사를 사용하는 동사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제외한 for하고 of를 봅시다. for는 보통 make, buy, cook 이런 것들. 누구누구를 위해서 사주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요리해주다.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 for를 사용을 하고요. of는 ask. 누구누구에 대해서 물어보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to를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사형식이 지금 수동태긴 하지만 이거를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어 주었다. 너에게 배를.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자. 주어 동사 너에게 배를, 에게 을이죠? 사형식이에요. 자, 요거를 3형식으로 바꾸면 주어 동사는 어차피 똑같지? 그리고 에게 을이 아니라 을전 에게라 그랬어. 그러면 뭐를? 배를. 전치사를 쓰려고 봤더니 앞에 있는 동사가 make죠. 그러면 전치사 for 사용해야 되지. 그 다음 을전 에게. 누구에게? 너에게. 그래서 사형식은 I made your ship. 그러면은 3형식은 I made the ship for you.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동사에 따라서 for나 of나 to를 넣으면 되는 게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요걸 다 지우고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돼. 자, 이제 수동태를 한번 봅시다. 자, 4형식 수동태. 자, 이거는 쓰기가 조금 길어서 선생님이 이 예시를 보고 얘기를 해줄게요. 1번. 우선 알아야 되지? 주어, 주어, 동사, 나에게
안녕하세요, 지성인 여러분. 오늘 수동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얘기가 조금 길어, 수동태는. 왜냐하면 예외도 좀 많고, 수동태를 만들 때 사형식, 오형식, 뭐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하고, 각오를 좀 하고 시작을 합시다. 자, 우선은 수동태를 알려면 능동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이 능동태는 스스로 하는 것들을 능동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뭐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디 가서 연설을 들었을 때 능동적인 인간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능동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막 일거리도 알아서 하고 뭐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우리 백패커 같은 데 보면 능동인과 수동인이 막 있죠. 그래서 능동인은 백종원 아저씨랑 안보현이랑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막 알아서 자기 할 일을 막 하는 사람. 수동적인 인간은 김수근이나 아니 김수근? 이수근. 이수근이나 또 누가 있지? 하여튼간 이런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거 썰어놔 그러면 이거 썰고 뭐 저거 썰어놔 그러면 저거 썰고 뭐 이런 사람들을 수동적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수동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시켜서 손수, 움직일동, 손으로 이렇게 해라고 시켜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것을 수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능동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을 능동태라고 하고, 그럼 수동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자, 능동태가 있지요. 능동태는 나는 다운로드했어. 워크시트를 웹사이트로부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동사를 알고 있어야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B 플러스 PP로 생겼거든. 그래서 비동사를 친구들이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에서도 ing만 쓰고 비동사를 안 써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수동태에서도 과거 분사만 쓰고 비동사를 안 써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비동사를 꼭 첨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B 플러스 PP인데 이 PP는 과거 분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과거 분사를 못 외워서 또 틀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과거 분사는 따로 표를 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표는 선생님이 나중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우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 3단계,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1번 목적어를 주어로 문장은 보통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죠. 이 목적어를 주어로 그 다음에 2번 동사를 B 플러스 PP로 동사를 B 플러스 PP로 자, 조심해야 될 거 시제일치, 수일치 꼭 시켜줘야 돼요. 동사를 여기가 과거형이었으면 비동사도 과거형으로 그 다음 여기가 미래였으면 수동태도 미래로 현재였으면 현재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수일치 주어가 3인칭 단수였으면 일반 동사일 때 s를 붙여야겠죠? 근데 이 목적어는 이 주어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목적어가 만약에 3인칭 단수면은 is를 쓰겠지만 3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이면은 I면은 M을 써야 되고 여러 명일 때는 R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와, 너무 많이 지워졌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째 나머지 여기 목적어 말고도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써주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주어를 바이 목적격으로 자, 요렇게 4단계가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긴 할 거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예를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다운로드했어요. 워크시트를 웹사이트로부터. 자, 1번 뭐였어?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는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되겠지. 목적어는 을로 끝나는 아이들이 목적어예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워크시트를 그랬으니까 얘가 목적어가 되겠지. 자, 1번 목적어를 주어로, 2번 동사를 B 플러스 PP로. 자, 다운로드를 B 플러스 PP로. 자, 과거분사 만드는 방법이 가장 많은 방법들이 ed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ed를 붙일 때는 과거와 과거분사가 같게 생긴 친구들이 보통 ed를 그대로 붙이지. 자, 나머지 불규칙 과거분사의 경우에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는 나중에 선생님 다시 올려주겠지만 교과서에도 교재에도 표가 있기 때문에 그 표는 딸딸딸딸 외우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공부 다 해놓고 모르는 동사가 나와서 모르는 과거분사 때문에 시험에 틀리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다 외워둡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중간 3번 나머지. 여기가 나머지겠지? 얘를 그대로 옮겨서 써주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 4번 주어를 by 목적격으로. 자, by 쓰고 I의 목적격은 미겠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썼다. 자, 해석은 나는 다운로드했어요. 워크시트를 웹사이트로부터. 자, 여기 수동태로 바꾸면 워크시트가 주어가 됐죠. 워크시트의 입장에서 되면은 다운로드 당한 거예요. 받은 거죠. 워크시트가 다운로드 받아졌어요. 어디로부터? 웹사이트로부터.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이렇게.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 근데 우선 문법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업그레이드 하나씩 갑시다. 자, 보통은 by 다음에 목적격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걸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누가 했는지 모를 때, 그리고 너무 흔한 경우일 때. 뭐 영어는 미국에서 영어는 너무 보편적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한국어는 한국 사람에 의해서 말해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당연하잖아. 그치?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겠지. 너무 당연하니까 이런 거 생략. 그 다음 가위는 널리 쓰여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우리들한테. 너무 흔하잖아. 이런 경우에도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빌딩은 1930년대에 지어졌어요. 근데 1930년대 누가 지었는지 몰라. 이럴 경우에도 by 목적격을 쓸 수 없겠지. 누구에 의해서를 모르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피자가 배달됐어요. 지금 막. 근데 배달해주고 없어. 그 사람 가버렸어, 이미. 그럴 때는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누군지 알지. 뭐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뭐 이런 사람들이 해줬겠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사장님이 와가지고 배달을 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뻔할 때 생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농구는 행해졌어요. 많은 나라에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거잖아.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려줬던 게 여기 나오지? 목적어부터 하자. 1번 목적어를 주어로, 2번 동사를 B 플러스 PP로, 3번 여기 나머지가 없지만 나머지, 그리고 4번 주어를 by 목적격으로.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요것도 했었어요. 자, 스위치 시켜야 되고요.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 바뀌어야 되고, 과거 시제일치, 과거일 때는 능동태일 때 과거면은 수동태일 때도 과거여야 되고, 능동태가 will이 들어간 미래일 때는 수동태도 will을 써야 되겠죠. 자, 그다음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들은 요거를 시험에 내시더라고. 수동태를 쓸 수 없는 동사 딸 외우세요. 자,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 이런 것을 자동사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목적어를 갖고 있는 동사는 타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주어를 뺄 수 있는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태를 쓸 수 없겠지. 자, 이런 거는 보통 일형식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거. I go, 나는 가요. I come, 나 와요. I appear, 내가 나타났어요. consist, 선생님이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이 자꾸 나와서 중간중간 끊으니까 아마 맥락이 좀 끊길 거예요. 자, 이해해 주시고. 자, consist, 몸으로 되어 있다.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도 하고요. 또 뭐뭐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있어. 비동사처럼. 그래서 this table consists,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consist of 어쩌고저쩌고 막 되어 있는 게 있거든. 근데 전치사 뒤에는 문장 성분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형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조금 얘는 까다롭다, 그치?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존재해요. 내가 도착해요. 내가 나타났어요.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목적어 없이도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이에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동태로 쓸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또 하나 상태나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들도 수동태를 쓸 수 없어요. 요거는 그거하고 똑같지. ing 쓰는 거. 그래서 보통 상태 동사나 소유 동사는 ing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잖아. 동작을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동사들도 ing 할 때 외워놨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외워둡시다. become, 뭐뭐가 되다. resemble, 누구누구와 닮다.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나타나다, 가지고 있다, 속해 있다. 이런 동사들은 상태고 소유이기 때문에 ing도 쓸 수 없고 수동태로도 쓸 수 없다. 목적어를 갖고 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이고, 문제는 풀도록 하세요. 자, 수동태의 부정문. 우리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지? be 플러스 pp로 생겼다 그랬죠? 그러면 앞에 있는 동사가 주요 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들면 되고요. 비동사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는 뒤에다 남만 붙이면 부정문이 되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남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비동사의 의문문은 의문문일 때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니까 앞에다가 비동사를 써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의문문인 것 같은 경우에 만들기가 되게 불편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1번 뭐였어? 목적어를 주어로. 자, 그리고 2번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지금 여기 있는 동사는 circle, 돌다 라는 뜻이죠. 원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얘를 be 플러스 pp로. 자, be 플러스 pp인데 의문문이었어요. 비동사 앞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be 플러스 pp. 그 다음 나머지는 없으니까 안 써도 되고 마지막으로 4번 주어를 by 목적격. 얘는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격이고 뭐고 상관없고 by 다음에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의문문일 때는 앞에 더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동사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만드는데 비동사의 의문문은 앞으로 빼는 거니까 비동사를 앞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업그레이드 하나 갑시다.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지금 이 위에는 의문사가 없었어. 그치? 그래서 그냥 비동사를 앞으로 빼주면 됐는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냥 다 써주면 돼요. 근데 by 목적격이라고 그랬잖아. 요건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자. 자, 가봅시다. 자, 누가 주어죠. 부셨니? 동사죠. 이 버터 접시를 그러면 얘가 목적격이지. 자, 그러면 목적어를 주어로. 이거 의문문이니까 대문자로 먼저 시작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주어를 be 플러스 pp로. 자, 의문문이니까 비동사 앞으로 빼라 그랬지? 자, 접시는요. 잔수기 때문에 앞에 was 썼어요. 그리고
broke라고 하는 거는 break의 과거, 아이고 매. 다시. 숑. break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비동사도 이렇게 과거형 써줬어요. was로. 그리고 pp. break의 과거 분사형은 broken이에요. 자, 나머지 없죠? 안 써줘도 되고. 그리고 by 목적격. 후의 목적격은 whom이야. 아이고. 요거 다시 써줄게요. 밑에다 써줄게.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보통 같으면은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who, whom 이런 것들은 의문사잖아. 문장을 만들 때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와야 되죠. 그래서 by whom을 앞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 게 by who was this dish broken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요? 얘는 by whom이 목적격이 주어였기 때문에 목적어로 들어가서 by 목적격으로 들어가서 맨 뒤에 있는 걸 이렇게 앞으로 빼줬지만 자, 의문사가 맨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앞에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던 거. 자, 조심해야 될 거 항상 니네가 틀리는 게 있어. grow라고 하는 게 이거 깨끗하게 선생님이 정리 먼저 해줄게. grow라고 하는 게 일반 동사잖니. 그래서 의문문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 더즈를 써줬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동태를 만들 때는 B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얘는 생각 안 해줘도 돼. 이거를 굳이 어디다가 또 써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요 더즈는 수동태 만들 때 전혀 생각하지 마. 요거 빼고 그냥 grow만 생각하고 문제 푸세요. 요것도 다시 할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자, 1번. 목적어를 주어로. 2번. 동사를 B 플러스 PP로. 현재형이죠? 왜 비동사 potatoes 여러 개네? 근데 의문문이기 때문에 비동사 앞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자, grow의 과거 분사는 grown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가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 주어를 by 목적격으로. she의 목적격은 she, her이죠. 자, 그리고 앞에 뭐 쓴다고? where 그대로 쓴다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목적어를 주어로 막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 먼저 이렇게 써주고 시작해도 돼요. 그게 안 까먹고 더 좋아요. 자, 우리 지금 업그레이드를 여러 개 했었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또 업그레이드를 또 할 거니까. 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합시다. 자, 조동사의 수동태. 얘는 안 어려워. 자, 수동태 의문문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B 플러스 PP 쓸 때 우리 원래는 MREs 중에 하나 썼었잖아. 근데 이렇게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가 항상 맨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조동사를 먼저 써주고 B 플러스 PP 쓰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동사 원형이 B로 써준다는 거. 얘도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랑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랑 느낌이 다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되겠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좀 간단하라고 나머지를 안 써주시는 것 같아. 나머지 나올 때 그때 문제에서 같이 봅시다. 자, 주어. 목적어를 주어로 1번. environment. 네, 동사를 B 플러스 PP로 쓰려고 보니까 조동사 있네요. 조동사 먼저. 그리고 B 플러스 PP 쓸게요. 비동사 쓰려고 하는데 조동사 뒤니까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자, preserve는 과거 분사는 ed예요. 규칙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 없으니까 내비두고요. 그 다음 by 목적격. we, our, us 목적어는 us예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수동태 앞에다가 조동사만 이렇게 놔주고 비동사의 동사 원형인 be를 써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러 갑시다. 자,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려워요. 여기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되게 어려워. 자, 뭐 할 거냐 하면 4형식 수동태 할 거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5형식 수동태 있을 거예요. 자, 두 개를 할 건데 이거는 1학기 때 공부를 좀 제대로 해놨어야 어렵지 않을 건데 보통은 1학기 때까지는 공부를 제대로 하더라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얘를 알려면 우선 1학기 때 했던 거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직,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요 순서대로 돼 있죠. 근데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면 주어, 동사, 얘는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를 얘기하는 거고 직접 목적어는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형식은 선생님이 흔히 에게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3형식으로 바꾸면 을, 전, 에게가 돼요. 자, 지금 친구들 책에다가 필기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아직까지 이 펜 글씨를 잘 못 쓰겠어서 엉망으로 쓰고 있으니까 친구들은 예쁜 글씨로 책에다가 프린트 해야 돼요. 노트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예쁜 글씨를 보고 공부하세요. 선생님 못생긴 글씨 보고 공부하지 말고. 자, 그래서 에게, 을을 3형식으로 바꾸면 을, 전, 에게가 되는데 잘 들어. 자, 이 전치사는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달라져요. 종류가 3개가 있어. 이렇게. 자, to는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to는 너무 많이 있거든. to 전치사를 사용하는 동사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제외한 for하고 of를 봅시다. for는 보통 make, buy, cook 이런 것들. 누구누구를 위해서 사주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요리해주다.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 for를 사용을 하고요. of는 ask. 누구누구에 대해서 물어보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to를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사형식이 지금 수동태긴 하지만 이거를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어 주었다. 너에게 배를.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자. 주어 동사 너에게 배를 에게 을이죠. 사형식이에요. 자, 요거를 3형식으로 바꾸면 주어 동사는 어차피 똑같지? 그리고 에게 을이 아니라 을전 에게라 그랬어. 그러면 뭐를? 배를. 전치사를 쓰려고 봤더니 앞에 있는 동사가 make죠. 그러면 전치사 for 사용해야 되지. 그 다음 을전 에게. 누구에게? 너에게. 그래서 사형식은 I made you a ship. 그러면은 3형식은 I made a ship for you.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동사에 따라서 for나 of나 to를 넣으면 되는 게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요걸 다 지우고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돼. 자, 이제 수동태를 한번 봅시다. 자, 4형식 수동태.
자, 이거는 쓰기가 조금 길어서 선생님이 이 예시를 보고 얘기를 해줄게요. 1번. 우선 알아야 되지? 주어, 주어, 동사, 나에게,